여러분, 경제 모델이라는 게 과연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슬일까요? 아니면 그냥 좀 더 정교한 추측일 뿐일까요? 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동태 분석,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길을 보여주는지, 근데 왜 가끔은 그 지도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그 한계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보통 경제학 교과서를 딱 펴보면요. 동태 모델이 아주 멋진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.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길처럼요. 모든 게 예측대로 착착 움직여서 경제가 아주 안정적인 균형점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. 정말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세상처럼 보입니다. 네,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하죠. 근데 말이에요. 진짜 현실 경제도 이렇게 깔끔한 지도만 따라갈까요?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가던 그 지도가 갑자기 쓸모없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. 실제 현실을 보면요, 경제는 훨씬 복잡하고 이 완벽한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믿었던 표준 동태 분석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의존하던 이 깔끔한 모델들이 말이죠. 예측도 안 되는 변수가 막 튀어나오는 현실 세계 앞에선 그냥 속수무책일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이 동태 분석 모델이 왜 현실 앞에서 힘을 못 쓰는지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이걸 말하자면 그 노란 벽돌길을 가다가 만나는 네 개의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이걸 보고 나면 와,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델에 이런 균열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한계, 바로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모델을 쉽게 만들려고 이자율이나 세율 같은 핵심 변수들이 안 변한다고 그냥 딱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근데 현실에 그런가요? 택도 없죠. 이런 변수들은 그냥 매일, 매 순간 바뀝니다. 바로 여기서 구조적 변화라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. 모델이 기존의 틀 안에서는 그럭저럭 잘 맞아요.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처럼 경제판 자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순간 모델은 예측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. 자,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? 이건 우리가 쓰는 수학 공식, 그러니까 함수 형태 자체의 문제입니다. 우리가 쓰는 이 방정식들이 있잖아요. 이게 과연 복잡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경제 현상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? 사실 현실은요,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런 단순한 선형 함수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. 그런데도 우리는 분석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풀기 쉬운 함수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결국 우리가 선택한 도구가 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델의 기본 전제인 파라미터는 계속 바뀌죠. 사용하는 방정식은 현실을 엄청나게 단순화시킨 거죠. 그럼 대체 우리는 이 모델의 예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?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한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우선 너무 복잡한 현실 데이터 속에서 이 모델이 진짜 맞는 건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리고 또 팬데믹이나 전쟁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외부 충격은요,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우리가 애써 그려놓은 예측 경로는 그냥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기존 지도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꺼내드리는 카드가 바로 최적 제어 이론이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유연한 도구입니다. 이 최적 제어 이론은요, 길은 이거 하나야 하고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계속 진단하면서 최적의 길을 실시간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이죠.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상태 변수입니다.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딱 그런 지표예요. 비유하자면 GPS에 찍히는 여러분의 현재 위치 좌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제어 변수입니다. 이건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도구, 그러니까 자동차의 핸들이나 엑셀 같은 거예요. 경제로 치면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제어 변수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, 이 모든 걸 아우르는
해밀토니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최첨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시간 교통 정도를 쫙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계속 다시 찾아주는 바로 그 기능이요. 지금 내 위치, 상태 변수에서 핸들, 제어 변수를 어떻게 꺾어야 목적지에 가장 빨리,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매 순간, 정말 매 순간 계산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최적 제어 이론이라는 건 누가 그려준 지도만 멍하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나침반이랑 주변 지형을 딱 보면서 스스로 최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주 스마트한 항해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일깨워 주죠. 바로 지도는 실제 영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. 그 어떤 정교한 모델도 이 복잡한 현실 그 자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리는 동태분석이라는 노란 벽돌길에서 출발해서 그 길이 가진 명확함과 또 그 뒤에 숨겨진 한계들을 봤습니다. 그리고 대안으로 계속 바뀌는 현실에 맞춰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최적 제어 이론이라는 새로운 도구도 살펴봤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어떤 도구가 완벽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는 지도를 꺼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경제 모델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?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할까요?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복잡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지도가 되어야 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